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료입니다.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로 그랑데 유토피아입니다. 보통 이제 그랑데 유토피아 이제 포칼 원어 발음 그대로 프랑스 발음대로 해서 그랑데 유토피아라고 아예 그냥 한글도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전 수입원들이 이제 그랜드 유토피아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공식 표기는 그랑데 유토피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그랑데 유토피아 이 제품이 막 출시됐을 때 월간지 리뷰를 쓰려고 이 제품 시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하고 다른 수입원인데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정신없이 이 제품을 빠져 들어가면서 시청했던 기억이 나고 이 제품 리뷰를 쓰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건 거의 논문 수준의 제가 이걸 PDF로 된 파일을 출력을 해봤는데 한 20여 장이 나오더라고요. 포칼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제품 개발 전후의 내용들을 오픈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었는데 특정 제품에서 뭐 앰프건 뭐 스피커건 그렇게 자세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건 처음 봤습니다. 여하튼 제품 자료가 그때는 이해 못하던 내용들도 좀 섞여 있었고 대단히 자세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제품을 얼마나 공을 들여서 개발했는지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 넘도록 이 제품이 이 포맷을 유지한 채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제품이 이미 완성품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새 제품, 이보다 위에 플래그십이 또 나오고 또 뭐 바뀐 새 버전이 나오고 포맷이 완전히 바뀐 새 버전이 나오고 이런 이렇게 큰 틀이 바뀌는 기회도 필요하지만 한 제품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주 바꾸지 말고 그 틀을 그대로 발전시켜가는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뭐 특정 모델이 막 한 20년째 그 소위 페이스리프트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진화해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런 차 아주 멋있습니다. 이미 우리 제품 완벽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대단한 신뢰감을 줍니다. 그랑데 유토피아는 앞서 본 유토피아 톨보이드 앞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보다 보면 저희 앞서 말했듯이 스칼라와 마에스트로 한 그룹 그 다음에 스텔라와 그랑데를 또 다른 한 그룹 이렇게 둘로 묶을 수가 있는데 스칼라에서 마에스트로의 간격보다는 이 스텔라에서 그랑데로의 간격이 훨씬 큽니다. 두 개는 공유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공유하지만 스텔라와 그랑데 유토피아는 그랑데에만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포칼 전체의 플래그십 그 수많은 시리즈 라인업 9개가 넘는 그런 수많은 라인업 중에 최상위 라인업 그중에서 우뚝 선 최정상에 있는 제품이라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포칼의 이 시간의 축으로 보자면 포칼의 40년이 넘는 히스토리에서 맨 위에 있는 그 다음에 최신에 있는 그 양쪽 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이 전체 제품군 중에서 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술이 모두 투입이 되어 있는 다른 제품에는 없는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이 그랑데 유토피아는 그냥 문자 그대로 위대한 스피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칼 내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는 플래그십이기도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에 이런 하이엔드 시장에 우뚝 솟았던 스피커예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하이엔드 스피커들 새 브랜드도 나오고 원래 있던 브랜드의 업버전, 상위 버전들이 나오고 했지만 그랑데 유토피아는 여전히 존재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자주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물론 이 제품을 집에서 듣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죠.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 260kg가 넘는 거구를 드라이브할 그런 앰프도 필요하고 여하튼 그런 조건들까지도 맞춰줘야 이 스피커의 대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랑데 유토피아를 그럼 또 오랜만에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유토피아 시리즈들 박스 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스칼라부터 보면 이제 3개 박스, 스텔라로 오면 4개, 그다음에 그랑데가 되면 이제 그 박스 모듈이 5개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스텔라부터 시작이 된 그런 M2M 방식, 트위터를 가운데 두고 미드레인지가 양쪽에서 위아래로 상하로 배열이 된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의 틀에서 그랑데 유토피아는 위쪽에 베이스 유닛이 하나 더 있죠. 스텔라의 포맷을 기준으로 하면 위쪽에 베이스 유닛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물론 우퍼도 3인치가 더 커진 16인치 우퍼를 달고 있지만 드라이버 유닛을 잠깐 보면 아래서부터 보면 이제 16인치 W콘,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전부 다 이제 W콘을 쓰는데 그 아래쪽부터 보면 우퍼가 이제 16인치, 맨 위에 있는 어퍼 베이스가 11인치, 그리고 이제 6.5인치 미드레인지 두 개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상하 대칭으로 배열이 돼 있고 그리고 1.1인치 베릴리움 트위터 이 IAL2 최신형 버전이 전체 스피커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시청자 위치를 향해서 상하로 이렇게 만곡이 되게 되어 있는 타임 도메인을 맞추기 위한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아주 직관적이죠. 이 디자인을 도입하면서 이런 모듈을 여러 개를 둘 수 있게 된 좀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이즈가 스텔라 때부터
13인치가 넘어가는 우퍼들은 일반 고정형 좌석보다 훨씬 자력이 더 높은 자력, 더 정확한 자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EM 버전이라고 하죠. 전자석 전원이 들어오게 하는 모듈이 뒤쪽에 따로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사운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배출하는 포컬의 이 리플렉싱 포트가 유난히 좀 크죠. 이걸 라미네어 포트라고 하는데 대량으로 그리고 고르게 분출할 수 있게 그렇게 큰 구경의 또 정면으로 낸 큰 구경의 리플렉싱 포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랑데 유토피아도 오랜만에 우리 소리를 좀 들어봐야죠. 그랑데 유토피아는 들을 때마다 좀 소리가 새롭다는 게 이 제품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갤러리 지하에서 이 그랑데 유토피아만 있는 방인데 이 방에 있는 사실 전용 앰프죠. 네임의 스테이트먼트 NAPS1과 NACS1 그리고 TAD의 D1000 마크2 훌륭한 CDP이기도 하지만 스트리머로서의 역할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TAD D1000 마크2로 플레이어를 해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BA 지하 시청실이 사실 음악 듣기엔 사실 제일 완벽한 공간이긴 한데 3층에 비해서 바깥쪽에 약간 소음이 있어요. 그 녹음에서 약간은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그게 있고 없고 간에 이 방의 자체 그 어쿠스틱, 특히 저 디퓨저와 베이스 트랩이 이런 큰 스피커들의 잔향이나 이미징, 포커싱을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세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방에서 시청을 하면 그런 것들이 아주 빛이 납니다. 그랑드 유토피아의 사운드를 한마디로 일괄하기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만 워낙에 다른 제품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드려도 많은 부분들이 서로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는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대역 구간 자체가 높은 대역이 40kHz, 그다음에 낮은 대역이 18Hz.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최대 대역이에요. 요새 가끔 뭐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달면 이제 뭐 100kHz 넘어가는 높은 대역은 그 정도까지 넘어가는 스피커들이 있긴 한데 낮은 대역이 18Hz부터 시작하면서 40kHz까지 올라오는 그런 스피커들은 일단 몇 개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랑드 유토피아가 일단 일찌감치 그런 스펙에 입성을 했고요. 그랑드 유토피아에 들려오는 소리는 일단 처음에는 뭔가 거대한 큰 아주 소리를 들어야만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음악이나 소리도 잘 어울립니다만 그 음악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각 대역별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각각의 대역을 소화하는 이 5개의 유닛이 내주는 소리가 그 자체가 대단히 정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사이즈를 일체감 있게 만들어내서 아래쪽은 낮은 깊이까지 그리고 대단히 파워풀하게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낮은 쪽, 그 다음에 높은 쪽은 이게 똑같은 베릴륨 트위터인데 거대한 스피커 한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베릴륨 트위터의 성능은 좀 더 빛이 납니다. 일체감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좀 더 자연스러워져 있다고 할까요? 이 작은 스피커들에서의 베릴륨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경우들, 그것도 뭐 앰프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을 때 스피커 자체가 커져서 전체 규모를 키운 채로의 트위터는 대단히 자연스러워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란드 유토피아의 IAL2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공간적으로 이어주고 대역의 사이를 이어주는 마치 옆에서 본 이 스피커의 곡면처럼 구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그런 대역의 느낌. 이게 거대한 스피커지만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소리라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촘촘하게 그리고 각 위치마다 튀어나오는 그게 상하가 아니라 좌우 수평 방향으로도 그래요. 그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음원에 있는 정보들을 대단히 세부적으로 묘사를 잘해줘서 그게 좀 놀라움이죠. 그래서 가장 표준이 되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그런 거 표시가 잘 납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 3악장. 저희 종종 악기수가 많은 곡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걸 들어볼 때 이 곡을 들어보는데 그런데 유토피아에서 이 곡을 들어보면 역시 수직 높이가 표현하는 그런 스케일은 다른 스피커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 곡을 참 다양한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봤지만 역시 포컬의 그랑드 유토피아에서 듣는 스케일은 마치 그 연주장 무대 바로 아래쪽 소위 이제 알석쯤에서 듣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높이 자체도 시청자보다 조금 높은 쪽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이렇게 단순히 평면이 이렇게 앞으로 보여진 느낌이 아니라 좌우 폭이 넓고 상하가 큰 그러다 보니 시청자를 이렇게 감싸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각 구간마다 깨알같이 뿌려져 있는 악기와 앞뒤로 간격이 서로 조금씩 다른 그런 배치 이게 사람을 둘러싸서 느껴지는 그런 입체감이 그게 대단한 거죠. 그 사이를 다이나믹한 16인치 우퍼를 울려서 내는 특히 팀파니 같은 걸 단단단단 아주 단호하면서도 실제 그 팀파니 소리하고 거의 유사한 팀파니 크잖아요. 그 큰 팀파니 소리를 작은 구경의 콘으로 들을 때는 그래도 그걸 다이나믹하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16인치 기성품 스피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대 구경의 우퍼죠. 문제는 이 구경이 커지면 정동작을 시키기가 어려운데 그게 일단 제어가 된다면 거기서 울려내는 소리는 팀파니의 실제 소리에 많이 가깝겠죠. 여하튼 그런 느낌, 실제 반경에 가까운 대구경 우퍼가 내는 그런 다이나믹스는 아주 광활한 느낌, 일반 진폭이 큰 다이나믹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그런 좀 포용력 있는 베이스가 들려서 저음에 매료되기가 일단 쉽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 대역상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저음이 저 위에 그 11인치 우퍼 쪽 위치로는 스피커 위치로는 저 맨 위에 달려있는 여기서도 베이스가 나오니까 전체적인 소리의 느낌이 그 베이스가 바깥쪽을 다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가운데는 초점이고 뒤쪽은 다 배경이 되는 이런 개념의 구성, 그런 대역 구성이 느껴져서 그게 시청자를 향해서 압도해오는 스케일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저연 악기들 있잖아요. 콘트라베이스나 이제 첼로나 이런 악기들. 위치도 구분이 되지만 대역이 서로 싹 나눠져 있는 이 유닛이 대역별로 여러 개로 멀티 유닛을 구성할 수 있으면 유리한 게 그런 악기 대역별로 서로 다르게 각자 또 자기 소리만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악기별로 구분이 되는 순간의 느낌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게 사실 한 유닛이 심지어 고음도 내고 저음도 내고 중음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교한다면 자체적으로는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 자체의 쾌적함은 실제 소리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목관 악기나 일반 관악기들 이런 게 이제 중역 스피커 2개, 6.5인치 2개 그리고 이제 높은 대역으로 올라가는 이런 악기들, 짧은 파동의 악기들 이런 게 이제 IL2가 맨 한 복판에서 소리를 내주면 아주 또렷하게 이 악기들의 공통점은 포인트가 작다는 거죠. 악기 사이즈가 작고 악기가 울려내는 반경이 작기 때문에 다른 저연 악기들이 내는 반경보다 포인트가 딱 잡히고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이런 물리적으로 배치한 대역별 유닛의 위치와도 상당히 유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선명하고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위치가 아주 선명하게 잘 잡히는 그런 아주 멋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좀 더 악기 수를 줄여서 다이나믹스와 높은 대역을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4플레이 같은 곡을 들어보면 실제 연주를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전에 들을 때도 이 곡은 어떤 스피커에서 굉장히 호쾌하고 다이나믹했는데 포컬의 16인치 W콘에서 나오는 베이스의 에너지는 실제 현장에서 듣는 왜 실제 현장에서 큰 소리를 내도 귀가 아프진 않잖아요. 귀가 아프다는 건 소리가 아주 커지면은 악기엔 없는 다른 왜곡 현상이 났을 때 들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주 현장에 듣는 곡은 그게 뭐 오케스트라건 재즈 공연이든 락 공연이든 큰 소리가 나면 그 세팅을 잘못하지 않고서는 큰 소리가 나도 그 자체가 웅장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아주 파워풀하고 굉장히 호쾌한 베이스지만 전체 베이스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듣기 싫다거나 어디가 공진이 생겨서 듣기 거북한 이런 순간들이 거의 없는 아주 완벽한 재생을 해줍니다. 이런 순간은 사실은 역시 앰프가 또 중요하죠. 네임 스테이트먼트 같은 앰프가 되니까 이 16인치 우퍼를 그 정도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파워풀하게 그리고 필요 없는 공진, 음원에는 없는 그 떨리고 나서에 생기는 그런 불필요한 공진들은 거의 들리지 않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사실 16인치 이렇게 거대한 진동판이 앞 베이스 드럼 소리를 내고 나면 뒤쪽에서 이걸 소멸시켜 주지 않으면 뒤로 오는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런 뒤쪽에 생기는 에너지를 빨리 소멸시켜 주지 않으면 또 다음 진동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거 참 듣기 어려울 거예요. 18Hz까지 재생을 하는 이 스피커의 대구경 우퍼는 이렇게 깔끔하게 동작하면서도 엄청난 다이나믹을 내준다는 거. 그리고 위쪽에 펼쳐지는 이 베이스가 굵은 이런 큰 뱀 같은 이런 게 꿈틀거리는 느낌 같은 거 그렇게 표현한 적 있잖아요. 굉장히 굵은 어떤 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곡선이 수시로 변하면서 자유롭게 변하는 느낌 있잖아요. 거대하고 뭔가 육중한데 아주 유연하게 그다음에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게 역시 또 포컬의 5개 멀티 유닛이 동작해서 만들어내는 소리 중에 하나고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베토벤 때 나타났던 비슷한 현상으로 중간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악기, 그다음에 기타 같은 중역대 이상에서 소리가 나는 이런 음들이 등장하면 또 선명하고 깔끔하게 들려줍니다. 사실 이 소리가 이렇게 16인치, 11인치 막 사이에 트위터가 있을 때는 잘못하면 묻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큰 그랑데 유토피아 같은 스피커를 만들면서 크로스오버는 좀 더 정교해져야 되고 그리고 트위터의 존재감이 너무 앞으로 나서도 안 되고 가려져서도 안 되는 소위 마스킹이라고 하죠. 그런 채로 그 지점을 맞추기도 다른 스피커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소리가 대단히 선명하기도 하거니와 존재감이 이렇게 도드라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대역을 이어주는 그런 한복판에 있는 고역이 나왔습니다. 이 곡을 가끔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듣는 게 이런 편안한 곡도 편안하게 들리는 거. 편안한 곡이 편안하게 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많은 기기를 다뤄보신 분들일수록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곡인데 긴장감이 든다거나 너무 편안해서 원래 분위기를 좀 산만하게 해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유닛이 5개에 높이가 2m가 넘는 이런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이 스피커를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해서 그런 곡들도 많이 들어보는 편입니다만 워터 이즈 와이드는 이 얼마나 물이 넓은지가 느껴질 만한 대단히 광활한
그런 워터리스 와이드를 들려줘서 뭔가 이렇게 좀 여유롭고 풍요로운 느낌? 그렇다고 뭐 음이 막 철철 넘쳐서 원래 멈춰야 되는 순간을 넘어가는 그런 순간 없이 칼라 보노프의 그 보컬은 그 중앙 벽에서 아주 또렷하게 매치돼 마치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큰 스크린이 저한테 쏟아지는, 사람은 선명한데 전체 크기는 굉장히 커서 쏟아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입체감 있잖아요. 딱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유롭고 풍요롭지만 대단히 선명한 그런 순간, 큰 화면 한 200인치짜리 스크린을 8K로 보는 그런 순간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또 화면하고 다른 음으로 듣는 광활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편안했고 풍요로웠고 뭔가 좀 넉넉한 느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 시리즈의 투어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전부터 예고를 했었던 거지만 포컬의 최상위 라인업, 그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그랑데 유토피아를 또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전에 안 들었던 새로운 곡을 들으면 또 새로운 발견이 되고 전에 들었던 곡을 또 들어도 못 들었던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마술 같은 스피커예요. 정확하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10여 년째 계속 진화를 하면서 여전히 신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꽤 오래전에 이미 완성도 높은 이런 포맷을 우뚝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선하게 들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죠. 이게 소비자가로 4억이 넘는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분은 대단히 행복한 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랑데 유토피아가 집에 있으면 전 집 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음악을 아침에 듣기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들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가 꼭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인류가 이런 스피커를 만들어냈구나, 종종 와서 한 번씩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 시리즈 투어를 오늘 그랑데 유토피아를 끝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얘기들과 제품들이 또 나타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